24페이지. 자, 오늘은 차 마심의 형식에 생명 불어넣기, 이걸 이제 봅시다.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차 마심의 형식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답법이라 해야 되겠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제는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답법 중심으로 하던 시대에는 지나가고 있다, 이래 본 입장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차명상이라 하는 이름 하에서 옛날에 다도라는 달의 답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바로 선법을 얘기합니다. 차법이 아니고 선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 선을 하는 게 좋다는 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제가 이제 여기도 한마디 해놓은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25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차를 마시고자 조용한 방에서 정숙을 지키며 품위 있는 몸가짐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차 마심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차를 위해 그렇게 한다면 무언가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내용 없는 형식일 따름입니다. 이러한 차 마심의 형식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삶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살림의 혁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것은 바로 수행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 결국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이란 말을 쓰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죠? 그래서 가벼운 명상이란 말을 쓰면 훨씬 좋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답법을 버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이제 수행은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형식이라 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찻잔 들고 놓고 뭐 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차를 넣고 물을 부어서 이렇게 우려내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 찻잔 들고 놓고 차를 우려내는 이 모든 행위에 딱 하나만 딱 첨가하면 바로 그냥 차 명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된다. 그 하나가 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올린다고. 그런 비판하는, 다 해놨더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숟가락만 올리느냐? 뭐 이러듯이. 답법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면 명상이 돼. 그것이 바로 샷디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형식에 그냥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마음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뇌가 없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얘기를 해놓은 게 그런 얘기입니다. 앉아서 선하면 자선이고, 걸어가면서 선하면 행선이고, 차를 마시면서 선하는 것은 다 선이다. 이렇게. 그래, 이런 어떤 형식이든 어디든 이 선이라 하는 것은 두루하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에 선은 몸과 마음과 행위가 고요함을 뜻하고 차를 통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다선입니다. 그 밑에 단에 있죠. 밑에 두 번째 단에 보면 그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선이란 원인을 제거하는 수단입니다. 다선은 차를 통해 생사의 원인을 제거하는 수행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해야 되는데, 다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에 다도니 다대를 했는데 요즘 다 참명상이라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명상 배우러 또 가보면 참명상은 안 가르치고 옛날 다도나 다대의 답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저기 뭐야 그 비구니 불교회관에서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몇 월 달 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달 말인지 다음 달인지 제가 논문을 하나 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목이 한국 불교와 선차 이래 놨어요. 선차. 제가 선차에 대해 비판을 해놨어요. 왜 그러면 옛날엔 다선이라 했지 선차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선차하고 다선하고 말만 이렇게 바뀐 것 같아도 내용과 같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선차하면 차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답법 중심이에요. 스님들이 뭐 공양하는 거, 법문하는 거, 선방에서 선수행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차거든요. 뭐 육복 공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도에 가서 다리를 한다. 이거 전부 다 차가 안 빠지는데 그런 형식을 가져와 가지고 선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는데 그 형식을 빌려와서 했기 때문에 이건 답법이에요. 다선은 선법이에요. 차를 매개로 해서 전개하는 게 이제 선법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차이가 아주 크죠. 저는 그 선차를 이야기를 할 때 생각나는 게 여전히 말만 바꿨지 명상이 아니다 이게요. 네, 그에 대해 비판을 좀 했죠. 거기에 이제 사진 찍는 것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요. 이 사진 찍는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런 얘기예요. 사진을 우리가 찍으면은 필름이 남아 있어요. 그 필름을 보면은 이제 그 사진을 현상을 해보면은 필름 안에 그 이제 먼지가 들어간 것도 현상되어 나와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제거하면 되거든요. 딱 제거하면 되는데 제가 그 고령읍에서 여권 사진을 하나 찍었다. 여권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얼마나 우스운가. 아, 이걸 이렇게 보정을 잘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가 저녁에 다시 오래 아침에 갔더니만, 그 저녁에 갔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고 그걸 여권 사진을 쓸 수가 없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짜 얼굴은 뽀사시하게 잘 나왔는데 뒷배경이 이게 있는 거예요. 좀 검게 나왔어. 그냥 얼굴이 밝게 나오니까. 근데 그런 사진, 여권 사진 못 써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 사진관에서 잘 해준다고 해서 뽀샵까지는 했는데, 못 쓰게 된 거지. 그 이제 요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진 찍어서 그 원판에 문제가 있는 걸 지우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우면 되는데 그건 일회성이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속 사진을 찍으면 계속 먼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계속 찍힌 내용이 좀 문제가 있으면 계속 또 지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문제가 생기면 심리 상담도 받고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개선해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끊임없이 해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알고 보면. 근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면은 필름 자체를 소각시켜 버리면 돼. 그럼 다시는 정보가 남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얘기입니다.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끔 스톱시키거나 그냥 잘라서 더 이상 안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그러면은 우리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걸 필름이 돌아가듯이 마음이라 하는 필름이 계속 돌아감으로 해서 우리가 삶이 영위가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26페이지 보십시오. 자, 26페이지 보세요. 아니, 또 전화 받으러 또 나갔네. 네. 자유로워서 좋아. 수업 시간에. 네. 자, 26페이지 네 번째 줄 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생긴 정보의 대상을 영화 필름처럼 인식하고 또 인식하는 그 인식을 멈추게 하면 더 이상 삶과 죽음의 필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필름이 끊어지면 삶과 죽음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필름을 무조건 끊어버리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사고작용을 끊어버리면은 지혜가 안 생겨요. 그 올바른 방법이 아닌데. 수행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잊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 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번뇌망상을 다 잘라 없애버린다든지, 형상이 있는 걸 상상으로 파괴해버린다든지, 이렇게 없애는 걸 수행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의 필름을 무조건 끊어버리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정보를 담는 필름 자체가 물에 뜬 달과 같이 환영이고 인식되는 대상이란 자기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필름에 끊어버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너무 괴롭고 이러면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나오거든. 그 장자편인가 그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냥 술을 마시고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나마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필름을 이렇게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어지게 하고 이러는 방법, 올바른 방법이 몸만 상하게 한다.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 필름 자체가 물에 뜬 달과 같이 생각하라. 그죠? 예. 이게 이제 선한 방법이에요. 자, 이처럼 선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차를 통해서 선을 하는 방법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다선의 요체이며 이런 자비심을 근간으로 합니다. 자, 차를 통해 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다를 통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행다선이요. 차의 5가지 색채를 통해 몸과 마음이 정화되면 오색차 다선이요. 차의 색현미를 통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색현미 다선이 됩니다. 그리고 자비심으로 차 공양을 다른 사람이 올려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공양 다선이 되며 차의 일미를 통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일미 다선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뭘 구분하느냐면요. 다선이 이제 이게 차 명상인데 이 차 명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총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이 다양한 게 12가지나 돼요. 12가지의 참 명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50가지 내지 한 60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앞에 나오는 예? 뭐 행가선부터 해가지고 오식자부터 색향미 이렇게 쭉 다 있는데 이걸 딱 둘로 줄일 수가 있어요. 딱 둘. 하나는 지혜를 얻는 다선입니다. 예. 우리 다선인데 하나는 지혜를 얻는 게 있고 하나는 자비를 얻는 게 있고. 지혜를 얻는 거는 자
그냥 다 통틀어 가지고 한 맛으로 가니까 1미다스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를 얘기하면은 자 자비다스입니다. 요 자비다스 안에는 이제 태교, 예, 자비다스는 있고, 오식 자비다스는 있고, 그 다음에 차향, 예, 차향으로 하는 다스는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미다스 안에는 이제 뭐 행다스, 오식, 자식, 향미, 감무사마시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딱 이 두 가지로 자비다스나하고 일미다스나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 하나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그런 건데, 자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번뇌는 시끄러운 것, 마음 아프게 한다니 세상 또한 시끄러워 생사의 괴로움이 일어난다니 모든 괴로움 일으키는 격가지와 근본 두 가지 원인이 있나니 사마타 위파사나 그 원인 제거하여 온갖 괴로움 생기지 않게 한다니 마음속 품은 색깔 그것 정보이며 기억이니 대상 만나면 번뇌 망상의 파도 일어나 괴로움 느끼게 하는 격가지 원인이다. 사마타로 번뇌 망상 사라지나 꺼진 불하로 속에 숨어있는 불씨 같아 번뇌 불 일어날 조건 갖추지면 세상 또한 불바다 된다니. 세상이 왜 불바다 됐냐? 한 생각이 딱 펼쳐지면 세상이 그런 식으로 불바다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은이가 화가 났다. 그냥 화가 났는데 주체하지 못한다. 그건 화는 불이잖아요. 속이 불이 나면은 행동을 옮길 때는 뭐 하겠어? 핵폭탄 터질 가능성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어?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이 바깥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야. 격가지 원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원인을 알아 대하여 치료하면 이것이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니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 그 자체 살펴본 그것, 번뇌를 제거하는 길이니 근본 원인을 아는 이파사나입니다. 여기 이제 격가지 원인은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눌러놓고 안 나타나도록 하는 거고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뿌리째 잘라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뿌리에서 잘라내는 것은 이파사나고 덮어놓는 것은 사마타예요. 자, 차 명상이 올바른 이해 됐는지. 자, 이게 이제 참명상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명상 이러면 수행 이러면 저 산속에 가서 수행 하는 걸 생각 많이 하잖아요. 차는 차를 마시면 수행하기 때문에 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차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가서 할 필요는 없다.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수행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보면요. 예, 중간에 요즘 하는 부분 읽어볼게요. 요즘 차가 당뇨와 암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약용으로서의 차 마심은 차 수행의 차 마심과는 다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약용으로 마신다 하는 거는 약 5,000년 전에 차를 약용으로 썼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문화로 발전하고 그다음 명상과 결부돼서 나타나는 게
다스일미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수행은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차 마심도 치유 효과는 있겠지만 앞서 말한 지와 관 수행이 병행될 때만 차 마심이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살림이 됩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와 맛에 대한 집중, 몸과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며 막힌 곳을 소통시킴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여기 이제 효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다가 넘어갈게요. 그 차는 이 당뇨에 좋아요. 커피도 좋다고 돼 있는데 이 차를 마시면 당뇨 수치를 쫙 낮출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차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차 성분 중에서 카페인은 의식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지혜를 얻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카페인이에요. 반면 태아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근데 마음을 안정시켜주기에 이거는 선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약효와 관계없는 제3의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차는. 그게 뭐냐, 기운이에요, 기운. 차에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운이 수행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 요소를 얘기하는데 이 바람 요소 의식 영향을 주고 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이 바람 요소 기운에 의해서 대상이 집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운이 없는 사람은 대상 집중 못해요. 그래서 노인불수라 나이가 들면 수행 못한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사실이에요. 근데 차를 마시면은 몸에 이제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니 집중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런 게 아주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제가 이제 시를 한 수 읊어볼게요. 차는 왜 마시는가 묻는다면 한 잔의 차 달빛같이 알아차려 내면 깊숙이 울리나니 한 송이 찻꽃에서 한 잔의 차 마셔서 어둠 속 불빛처럼 깨어나는 마음이여 호응 같고 거울 같구나. 수억 년 먼 눈 깨우고 죽은 생명 살아나는 우주의 아름다운 춤사위라는 이렇게 달빛같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비추는 마음, 달빛같이 비추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깊이 이제 꿰뚫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차꽃이라든 차 맛에서 뭘 알 수가 있느냐. 네, 바로 호응 같고 거울 같은 마음의 본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나는 마음이라면 그런 뜻이에요. 죽은 생명 살아나는 아름다운 우주의 아름다운 춤사위라 그랬죠.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모든 존재는 상호 오존하고 있고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예, 차명사 발음 이해를 넘어서 차명사의 도구로 들어가죠. 그 옆에 시는 아닌데 딱 따옴표 해놨구나. 다선 일미 진리를 깨치기 위한 명상 도구가 필요합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도구를 빌려서 다선 일미 진리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연꽃 누가 그렸나? 진짜 못 그렸다. 그렇죠, 그죠? 네. 자, 여기에 이제 예, 차를 매개로 하는 명상에선 차도구가 필요합니다. 찻잔 등 차도구 일체는 알아차림으로 마음을 단속하는 도구가 되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도구, 고요함과 지혜를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도구의 도와 가출구자 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구를 사용하면 힘이 덜 들어서 어려운 일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지렛대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게 도구라 하는 게 방편이란 뜻입니다. 결과서. 도구의 뜻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입니다. 언어는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과학 기술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일 수도 재앙을 일으키는 위험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찻잔, 차의 색향미, 색향미를 표현하는 상상, 사유, 알아차림의 직관 등이 단속과 산매와 지혜를 얻는 차 명상의 도구가 됩니다. 단속과 산매와 지혜가 없는 명상의 도구는 위험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차를 한 잔 마시고 이 얘기. 그 위험성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고 사유 통찰하는 것도 없는 명상 도구는 어떤 것이냐?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음악 명상을 할 때 음악의 리듬에 자기 몸과 마음을 집어넣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리듬하고 몸과 마음을 합일시켜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음악이 되는 거야. 이건 매우 위험한 거죠. 여기에는 뭐가 없는 알아차림도 없고 그 다음에 사유 통찰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집중이나 그 다음에 지혜가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 몸과 마음 편안해서 좋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인데 그분은 길치가 생겼대. 길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래 가라 하면 이래 가고 저래 가면 저래 가고 인도하지 본인이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 됐느냐 물어보니까 음악 명상을 했습니다. 음악 명상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거기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분이 길치가 생긴 이유는 당연히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사유통찰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매우 위험하다. 여기서 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면 위험해요. 그 다음에 이제 때려 부수고 없애는 방법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도구를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상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상상으로 몸을 막 부숴버려요. 상상의 폭탄으로 시키거나 오장육부를 해가지고 여기 도마 위에다 칼로 난도질 상상으로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그리고 용광로 속에 자기를 집어 다 녹여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상상을 이런 그 없애는 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도구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도구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느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좀 했는데 남편이 부인을 폭행했어요. 그래서 어찌 그렇게 했느냐 이러니까 막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는 그걸 했더니만 자기가 거기서 몇 년을 다녔으면 그렇게 해가 뭐가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할수 공함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수행이 진전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부인을 폭행해 버렸다. 그런데 애들 앉아가 때려 부숴 죽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부인을 폭행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잘못된 명상 중에 하나인데 이때 상상을 때려 부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명상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자, 깨달음을 일으킨 도구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34페이지. 자, 거기 마음은 몸을 의지하여 대상 영향을 받아 일어납니다. 그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 마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마음은 대상을 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면, 그니 대상이 진리라면 마음은 그 영향으로 진리의 모습을 닮아가고 결국 진리를 깨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섯 일미의 진리를 깨치기 위한 명상 도구가 필요합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도구를 빌려서 다섯 일미의 깨달음의 진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구는 뭐냐? 차자에 대해 얘기하죠. 차자는 그냥 차자는 안 된다. 얘기하죠. 근데 요 읽은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보면 참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그러죠. 근데 종종 사기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옵티머스인가 뭔가 그것도 뭐 사기하고 관련되는 그런 기사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기를 치면은 사람도 모르고 꼭 꼴딱 왜 넘어가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번은 그 대구에 살 때 진짜 사기꾼을 만났어요. 말을 하면은 그 말 진짜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넘어갔죠. 사기 당한 행자 얘기를 잠깐 하죠. 벌써 이거는 거의 20년, 30년 전 얘기니까요. 해도 되겠다 싶어요. 그분이 아직 뭐 살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절에 행자가 있었어요. 조그만 말사에 작은 사찰에 근데 행자가 있고 이러는데 하필 그 행자가 몸이 좀 아파요. 몸이 좀 아파한데 어느 날 웬 남자하고 여자가 딱 둘이 탁 나타나더니만 뜬금없이 그 법당 앞에 오동나무를 탁 스타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심은 거라고. 탁 그렇게 얘기하는. 그건 뭐 검증되지 않는 건데 뭐 자기가 심었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고는 여기는 뭐가 있었는데 좀 다 헛머리졌네. 뭐 이러면서 너무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지 사는 것 같지. 그러면 자기가 풍수를 아주 잘 본다 해가지고 가자이가 또 따라 놨었어. 근데 웬 뚱땅지였던 묘지 있는데 가가지고 묘가 잘 쓴데 못 쓴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러느니 하고 말았는데 행자가 거기 딱 걸려. 어디 아프다 이러니까 또 막 이래 해가지고 자기 약을 지주겠다고 이래가지고 그때 돈을 한 30만 원인가 뜯겼어요. 30년 30은 큰 돈이에요. 행자가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 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절이 돼서 이 오동나무 내가 심었고 여기 저 뭐가 이래 하니까 진짜 확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탁 넘어가고. 나는 안 넘어간 게 왜 안 넘어갔는가? 별로 신빙성이 없는 들어보니까 뭐 웬 사람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하고 전혀 무관한 이야기일 뿐만 자기가 뭐 짓거나 없거나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행자가 넘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언어가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능가경이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어는 인식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게야. 그래서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되어버리면은 그 영향을 받아가 왜곡이 일어난대. 언어를 통해 사물을 보면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은 뭔가 하면 그 언어가 다른 말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법을 얘기할 때는 다르다 이게 깨달음이 일어난다 얘기하잖아. 이때는 언어는 뭐가 수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은하에 대오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법문도고 즉각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기꾼이 이 얘기를 하면 그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홀딱 넘어가는 이유도 마찬가지. 보이스피싱이 바로 그런 용이거든. 그런 언어가 원인이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러면 언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찻잔 안 줘보시오. 연꽃 찻잔. 네. 네. 이게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도구예요. 그 여기에는 7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도구가 다른 말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깨달음을 얻을 수 깨달음을 일으키는 도구라는 첫 번째 연꽃 찻잔 등장하는 거예요. 34페이지. 네. 자, 여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눴는데, 그 물질적인 형상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 정신적인 대한 게 있어요. 그 여기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바로 이 물질적인 것, 형상에 관계되는 이야기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건 정신적인 내용들이에요. 얘기하자면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명상자 조금 커요. 이건 이미지를 떠올리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두 번째 백자예요. 백자잖아요. 백자는 뭔가 하면 물을 딱 담아 놓으면 물이 맑고 투명히 잘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세 번째 바다 연꽃 문양이 있어요. 연꽃 문양이 있으면은 이 차물을 담아 놓으면 그 밑에 연꽃 문양 때문에 차의 물이 아주 맑고 투명하게 잘 드러나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연꽃은 어떤 상징적인데 온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청정성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정신적인 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째는 뭐가 있는? 연꽃잎이 3개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데 3개는 뭡니까? 3개 각각 3개이면서도 하나예요. 네? 하나이면서 3개예요. 이건 다른 말을 얘기합니다. 부분이 곧 전체, 전체가 부분이다는. 부분과 전체가 동동하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여섯째는 뭐냐면은 요거 보면 연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에요. 피어 있다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7번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35페이지 7번째 제가 읽어볼게요. 3개의 꽃잎으로 되어 있는 모양은 자비를 상징합니다. 예, 한마음 공양 다선을 할 때 찻잔을 잡는 손의 모양이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 모양이 되게 합니다. 즉 최대의 공성과 정성,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 연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는 그 모양이 합장하는 모양이 되는데 합장은 상대방에 대한 공경을 표하는 것이며 나누는 고통을 일으키는 탐욕과 승림이 사라지게 하고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게 합니다. 또한 그 손으로 공양을 올리면 상대의 고통을 없애고 생명을 살리는 연민입니다. 이와 최종적으로 다스님의 연꽃 같은 깨달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와 자비가 다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미를 알고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은 211페이지 보십시오. 오늘 요거 명상 같이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은 뭐 이제 그림이 있죠. 예. 자, 백색 연꽃 찻잔이 있고, 자, 연꽃 찻잔을 주시한다. 두 번째는. 세 번째, 연꽃 문양이 비치는 찬물이죠. 찬물을 바라본다. 맑고 투명이 드러나는 거죠. 찻잔을 또 차의 투명한 물색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 향기와 맛을 음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차의 향기와 맛을 음미하고 차잔을 내려놓는다. 차는 두 모금 마신다는 거죠. 자, 217페이지 넘어가면요. 상상수의 윤꽃 찻잔을 떠올립니다. 어디에 떠올리는가 하면 자기 눈앞에 떠올려야 돼요. 이 앞에. 그 다음에 이제 220호에 보면 윤꽃 명상을 통해 무자성에 대한 사유를 통찰하고 자체 성품이 없는 자리에 머문다. 221페이지 보면 윤꽃 청정한 특징을 기억하면서 찻잔을 바라본다. 223페이지 보면 차마의 텅 빈 인민을 사유로 통찰한다. 224페이지는 뭔가 하면 전체가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임을 안다.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26페이지 보면 마음으로 인해 모든 현상이 생기고 사라짐을 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명상에 온 우주가 그대로 깨달음임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228페이지에 산만만상 우주는 모두 일심이다. 한마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230페이지 가면은 거울같이 맑은 자식을 바라보며 보고 자연과 참맛을 음미한다. 여기 이제 끝이에요. 그 여기서 이제 이거 다 할 필요 없이 뭘 하는가 하면은 이미 익숙한 이미지를 얻는 데 있어요. 찰나산매입니다. 근데 그 좀 더 들어가면은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닮은 이미지가 익숙한 이미지에 다음에 청정한 이미지가 일어납니다. 이 청정한 이미지는 닮은 이미지예요. 이거 좀 산매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어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네 멘트는 제가 할게요. 자, 차차는 앞에 두십시오. 우리가 이 집중 명상을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은 익숙한 이미지까지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익숙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연고 차점 이미지 떠올렸는데 그게 목화 소멸 비트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니미타라 그래요. 니미타. 그런데 청정한 이미지는 뭔가 크리스탈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깨끗한 이미지가 나타나요. 그럼 본산매라 그래요. 본산매 초선정 되죠. 그래 이건 이제 이 집중 명상을 하면 종종 이제 집중 명상을 하면 좋아요. 얘기하자면. 자,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두고요. 자, 찻잔을 봅니다. 찻잔을 볼 때 백색, 모양과 백색, 그 다음에 바다 연꽃 문양을 보고요. 차의 물의 맑고 투명함을 보십시오. 그 전체 한번 딱 봅니다. 그런 이제 두 손을 잡으세요. 자, 빛깔과 향기를 맡고 한 모금 마십니다. 자,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모금 마시고요. 자, 내려놓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 찻잔을 눈앞에 있는 찻잔을 한 10여 초 정도 봅니다. 이때는 보고 눈을 감고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미지 선명하면 다시 눈 뜨고 볼 필요는 없지만 이미지 선명하지 않으면 다시 눈을 뜨고 앞에 찻잔을 보고 또 눈을 감고 이미지 또 올립니다. 자, 우선 찻잔 한 10여 초 정도 봅니다. 볼 때는 그냥 보지 말고요. 모양을 보고 백색을 보고 밑에 연꽃 문양을 보고 차의 맑고 투명성을 보고 그 다음 전체를 보고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봤으면은 자, 눈을 감습니다.
찻잔, 연꽃 찻잔 이미지를 자, 눈앞에 떠올립니다. 자, 눈앞에 떠올려서 지켜봅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제 상상의 찻잔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찻잔 들고 한 잔 마시고요.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는 가만히 자, 차물에 몸을 쭉 스며드는 걸 지켜보십시오. 좋아요. 이게 딱 이제 7개 뜻 중에서 딱 3가지만 딱 했어요. 3가지는 크고 백식이고 바다에 있는 그 문양이 있는 거. 물의 맑고 투명성. 요거 해가지고 딱 3개만 딱 했는데 이렇게 떠올려서 하는 건 이거는 사마타 수행이에요. 어때 한번 물어볼게. 연꽃 이게 찻잔에 선명하게 딱 떠오릅니까? 돼요? 예? 여러분 집중이 대단하네. 예. 그러면 지금 눈 떠 있는 상태에서 요 연꽃 문양이 지금 떠오르는지 보십시오. 됩니까? 저는 이래도 있고 이렇게 해도 요 앞이 다 있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더면 이것도 왔다 갔다 해. 여기서 딱 안 벗어나요. 얘기하자면. 내가 일부러 그린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한 번 보면 잘 안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거 관련 있는가 봐. 이야기하면서도 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익힌 표상이라 그래요. 익힌 표상인데, 이거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요것이 이제 목화솜이라든지 이게, 그 다음 빛 같은 거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 이건 찰나산매라 그래요, 그 상태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연꽃에, 이게 이제 청정한 온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연꽃잎 3개가, 이 3개이면서 하나이면 3개는 부분이고 전체가 부분이다면 전 우주도 그거 같다.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딱 떠올려서 그래 떠올려가지고 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도구가 결국 깨달음을 갖다 준다는 거죠. 그 연꽃이 피어 있는 건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심장을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건 자비심하고 관련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거기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 지켜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그건 나중에 다시 또 그 가서 얘기하고요. 자, 그건 한번 읽어볼게요. 36페이지요. 네, 중간단에 보통 꽃이 피면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피면서 열매도 함께 연걸어가는 연꽃 같은 깨달음이 있는 반면 꽃이 지고 난 뒤에 열매가 이어가듯이 얻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이처럼 차 마심을 통하여 모든 존재의 본질을 깨뜨려 보아 번뇌의 망상이 사라지면서 열리는 마음은 마치 연꽃이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시를 이제 읊었어요.
피는 연꽃처럼 일곱 덧 찻잔 들어 깨달음 상징하니 따라가는 마음이여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같이 무의식의 그림자 사라지고 세상의 어둠 도망가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일가의 뜻세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지혜의 햇살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때 무명의 그림자가 사라지 전부 다. 이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자, 자비심을 일으키는 도구를 이제 보죠. 느낌, 이미지, 감정, 생각, 언어. 예. 자, 느낌은 어떤 느낌이 있냐, 어떤 이미지냐, 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게. 자, 느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악수를 한다. 이 악수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살짝 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힘주고 지는. 대개 이제 힘주고 지는 사람 반갑다는 의사하고 친분이 있다는 얘기고, 그 친분이 없는 건 살짝 손을 뗐다가 떼는 정도의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악수를 했을 때 그 느낌이 그 사람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강호동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삿발을 잡고 실을 잡고 딱 잡고 이를 한번 당겨 본대요. 턱 당긴대. 딱 이렇게 딱 당기면 그 사람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지. 난 그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 특기가 뭐고 어떻게 할 것이다 안다는 게 탁 당겨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느낌을 통해서 이제 아는데, 대개 이 느낌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과거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느낌. 그래서 느낌은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좋으면은 좋은 느낌을 가지면 똑같은 느낌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습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느낌은 의식의 영향을 받아요. 잠재의식의 영향도 받고 아래의식의 영향도 받아요. 느낌이 순수할 리가 없죠. 근데 이런 느낌이 좋은 느낌 같은 이런 느낌은 몸을 이완을 시켜주고 이런 것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실이고, 느낌 자체가 무상고 무아를 보게 되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이 이제 느낌이 깨달음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는 어떤가 하면 이미지를 이제 떠올려서 지켜보는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거는 이제 심상을 떠올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있으면 막 이 이미지가 떠오르고 이러는 거는 망상이라고 그래요. 허망할 망자 쓰는 거는 그것이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관상하면 다른 거예요. 이미지를 떠올려 내가 본다, 이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감정도 마찬가지고, 감정 중에 어떤 거? 자비로운 감정. 생각은 어떤 생각? 바로 지혜의 그 생각 속에 지혜가 들어있어야 돼요. 다르마가 들어있으면 돼요. 그럼 언어는 어떤 언어가 좋냐? 언어가 굉장한 또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인데, 사랑한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용서한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얘기를 하거나 초대된 사람이 얘기를 하거나. 그럼 이것이 뭔가 하면 자비심을 일으킨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특히 이제 상상 속에서 찻잔을 이렇게 차를 올리잖아요. 초대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초대해가지고 차를 딱 올립니다. 상상 속인데 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나를 괴롭힌 사람 내가 공양 올리는 건 뭐겠어요? 자기 마음을 푸는 방법이에요. 초대된 사람이 나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대했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초대한 거예요. 근데 올리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을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이 춤까지 해주잖아요. 결국 초대된 사람이긴 하지만 초대된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나의 심리를 초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 요 질문 있어요? 저는 이 네. 연꽃 안에요 연꽃 모양이 아니고요. 이렇게 요 연꽃이 피는 것 같고 보여요. 피는 아. 게. 풍부하시네. 그래 해도 돼. 왜냐하면 그 찻전 자체가 연꽃을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스님 그러면 이런 감정, 생각, 언어가 염력하고 또 같은 말일 수가 있나요? 아, 같은 건 아닌데 염력을 일으키죠. 예. 염력이라 그러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샤띠거든. 샤띠 힘을 염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본 다음에 샤띠 힘이 생기죠. 내가 자비로운 감정을 일으키면 샤띠 힘이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예. 앞에 딱 놓고 눈앞에 놓고 떠올리잖아요. 떠올리면은 스님 이게 꽃잎이 세 개인 게 동시에 하나가 된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찻병과 물은 안 보이고 이렇게 피어 있는 그 연꽃만 자꾸 이렇게 활짝 피는 연꽃만 자꾸 보이는 이거는 보이면 그것도 이제 본인의 심리를 반영해 주는 거지. 그 꽃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가 찻잔 속에 위로 올라갈 때 떠오르는 거. 연꽃이 떠오르는 건 당연히 떠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떠오르는데 이 찻잔이 연꽃이 아니잖아. 그 연꽃이라 생각하니까 찻잔이 연꽃으로 바뀌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은 창조 능력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걸 완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지켜봐도 되고, 이제 그 깊은 뜻을 사유할 때는 이제 연꽃잎이 이제 세 개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전체다. 부분이고 전체 부분, 이게 사유가 나와야 돼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 이런 감정, 생각, 언어가 우리가 의식의 세계잖아. 사시. 작용, 세계인데 이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그 세계인가요? 어? 그 세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집중이? 네. 그럼 당연히 연결돼 있지. 집중하게 되면 그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거든. 자, 시간이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휴식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죠.